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 탐사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시절 기억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동엽 씨네 초등학교 시절이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기대돼요, 기대돼. 개구쟁이였어. 어떠실까요? 아, 너무 오래전이라 좀 예. 그렇긴 한데, 그때는 뭐 고무줄 놀이 하는 여학생들한테 괜히 관심 받고 싶어서 끊어보기도 하고. 뭐 괜히 끊는 척도 하고 옆에서 같이 고무줄 하는 척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장난은 다 누구나 하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저는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좀 했어요. 그래요? 도시락 통 같은데 깨구리 같은 걸 넣어놓고 열면 탁 튀어나오게. 얼마나 놀랐을까, 그 열었을 때 딱 튀어나오면. 재미는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은 왜 물어본 거예요? 나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실화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주 이상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는 뭐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만나볼 한 소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추억이 아주 끔찍한 악몽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답니다. 밤이 되면 항상 학교에 나타났다는데요. 밤마다 학교예요? 비밀번호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풀고 나 들어온 거예요. 어머. 좀 대단한 사람 같다. CCTV에 찍힌 수상한 괴한의 모습.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이상한 흔적들. 뭐죠 저게? 무슨 액체 찌릿내 나는 액체를 에? 교과서에다가 무슨 노트 액체 뿌려놓고서 그리고 막 치약 통에 또 무슨 이상한 액체 넣어놓고서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 한 동네를 불안하게 만든 수상한 괴한의 정체는. 보니까 손에 이상한 액체를 그러니까요.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다니는데 네네네네. 약간 좀 찝찝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액체가 물 같은 그냥 아. 평범한 액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지린내하고 색깔이 혹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신 것 같은데요. 과연 괴한은 누구일지 그리고 그 수상한 액체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그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딸을 감시 중이라는 김진수 씨. 딸을 감시한다고요? 학교 갈 때도 데려다 주고요. 학교에서 나오면 제가 다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학원 앞에서 대기를 했다가 학원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지키려면 딸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게 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데요. 도대체 진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와서 자꾸 신발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흙탕물이 잔뜩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날은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사물함 안쪽에 치약을 뿌려서 묻혀놓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앉는 의자에 학생이 앉는 의자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언제부턴가 딸 샛별양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라기엔 굉장히 짓궂어 보이는데요?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 옷을 다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학교에 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방석에 오줌이 있었어요. 등교 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는 샛별양. 그런데 방석이 누군가의 소변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이거는 장난 수준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게다가 손 선생님들을 눌렀는데 손에 소변이 떨어진다든지 말도 이건 안 뭐야, 돼요, 이거. 이거는. 아유. 장난 아니죠, 이거는. 책을 펼쳤는데 책이 소변에 다 굳어서 악취를 풍기면서 그렇게 굳어 있는 적도 있었어요. 몸이 닿고 손이 닿고 입이 닿는 모든 곳에 다 묻혀놓은 거예요. 다 뿌려놓고. 너무 충격적인데요, 진짜? 소변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걸까? 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학부모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학교에서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당장 쫓아가다가 완전 다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불안하죠. 왜냐면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 시간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 안에서 이제 흡연하고 술 먹은 경우가 저도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기는 했었어요, 사실. 도대체 누가 그런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충격적인 소변 테러 사건. 제작진은 어렵게 샛별량과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2번 바꿨거든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에 있다 생각해요. 범인은 교실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와 소변 테러를 저질렀었다는데요. 때문에 반 친구들은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A4용지에다가 자기가 그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적으라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면 만약에 자백해가지고 왜 했는지 막 그 적고서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반복됐다는 소변 테러 사건.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 측에서도 설문조사부터 개인 면담까지 실시했다는데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친구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반 분위기도 정말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수개월간 이유도 모른 채 소변 테러를 당한 샛별량. 피해 학생이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학교 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매일. 그랬어? 알았어, 아빠 갈게. 아유. 말을 못 걸겠어.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예전 일을 얘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좀 뭐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깔아지면서 좀 많이 옆에 가기가 힘들죠. 말 걸기도 힘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 이제. 소변 테러를 당하기 전 샛별량은 애교가 넘치는 막내딸이었다는데요. 소변 테러를 당한 뒤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답니다.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런 일이 있었던 날. 미술 시간이었는데 손을 닦으려고 사물함에서 물티슈를 꺼내왔는데 그 물티슈에서 이상한 냄새 나서 보니까 거기에도 좀 있었어요. 정말. 좀 먹고 친구들끼리 양치를 하려고 아니, 말이 돼요? 야, 진짜. 그 티슈를 꺼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냄새가 나니까 봤는데 거기에도 오줌이 있고 진짜. 칫솔에 와. 너무 계획적인데요. 색깔도 약간 노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니, 도대체 왜 소변을 거기에 뿌린 거죠? 소변 테러 당시 상황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샛별량. 그 사건 이후 이상한 습관까지 생겼다는데요. 병원 갔다 왔는데 약간 냄새 맡는 거. 그렇죠. 그럴만해요. 그 손세정제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걸 할 때 한 번씩 냄새를 맡거나 보거나 색깔 변화가 있으면 칫솔에 또 소변이 있을까봐 묻어있을까봐 냄새를 맡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겠죠. 화도 나고. 아우, 정말.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학교 내부의 한 CCTV에 범인의 단서가 포착됐답니다. 돌려봤더니 모자티로 얼굴을 가리고 학교로 들어가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범인이 외부인이었다는 건데요. 여태껏 반 친구들의 사이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디 신발, ML 모자티, 대상 가방을 맨 키가 큰 마른 남자 아이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소변 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진수 씨는 범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직접 나섰답니다. 저희 딸들을 일단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주변에 CCTV들을 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꽤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범인의 모습은 찍혔을까? 아버님께서 다 확인하셨네요. 범인이 올라가는 그 동선에 있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CCTV들을 모두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협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주변 상가의 도움으로 범인의 또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 편의점 처마 밑에 있는 저 CCTV에 그 학교에서 범행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올라오는 모습이 찍히게 됩니다. 저 카메라에. 정문에서 누군가 나와서 뭔가를 벗어요. 옷을 벗는 듯한 동작을 하고 또 갈아입었어요? 야, 굉장히 치밀한데요. 그러니까요. 자, 실제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화면 왼쪽으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범인이 지금 후드티를 벗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와이셔츠가 이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복 와이셔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범인이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CCTV 확인 결과 범인이 근처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희는 처음엔 아이들의 그냥 일상적인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엔 정말 좀 심한 학교 폭력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CCTV에 외부인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고 아 이렇게 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다.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진수 씨는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잠복까지 했었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경찰서에서 이 CCTV를 확인했을 때 범인의 인상착의는 보이는데 얼굴은 확인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의 말로는 이 ML 후드 티셔츠를 입는 아이는 거의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특정해서 그것을 입고 다니는 아이만 찾게 됩니다. 얼마 뒤 진수 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데요. 어? 아니 범인을 뭐 찾은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비슷한 인상착의의 범인이 누군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인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어? 같은 학원? 저희 큰딸 아이와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요? 야, 진짜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막 온몸에 소름이 소름 돋고. 끼쳐요. 그러니까 범인이 큰 딸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웬일이야. 그 정말 자식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뭐 누구든 공감하시겠지만 제 자식이 저런 꼴을 당한다면은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샛별량이 그 소변 테러를 당한 이후에 막 냄새를 맡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소변 테러 이후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수시로 냄새 맡는 그 습관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소변을 뿌려놨어요. 네. 왜 하필이면 소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변을 뿌려놓은 이유가.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소변 테러를 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진수 씨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범인의 인상착의와 흡사한 사람을 찾았다는데요. 저희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혹시 아빠가 얘기했던 신발이랑 가방이 이거야? 라면서 보내준 사진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같은 반의 친구의 신발과 가방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흡사했다는 A군. 진수 씨는 큰딸의 친한 친구인 A군이 범인일 거라 믿고 싶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경찰서에서 확인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A군이었답니다. 소변 테러의 피해자인 샛별량 또한 잘 아는 오빠라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오빠가 이렇게 옷 이렇게 매무새 정리하고 머리 막 만지고 그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느꼈어? 그냥 좀 소름 돋았어요. 그냥 같이 잘 학원 다니고 했던 오빠가 거기서 그렇게 진짜 범인일 줄은 몰랐으니까. 놀라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 더 놀라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어떻게 견디는 저거를? 초등학생인데. 아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가 사시다문 떠듯이 떨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몸이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속옷이 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저희 딸아이는 아직 월경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정밀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원인 불상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참. 정말 얼마나 놀랐으면. A군이 소변 테러의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충격으로 원인 불명의 하혈까지 했었던 샛별양. 여전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소변 테러를 저지른 A군은 평소에 어떤 학생이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A군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하면서 사고를 치거나 문제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원에서 시험 볼 때 보면은 높은 편이었어요. 잘하는 편. 되게 어른처럼 말을 해서 말을 되게 논리적으로 잘했었어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A군은 평소 조용한 성격에 어른스러웠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도대체 A군은 샛별양에게 왜 소변 테러를 했던 걸까?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침입한 것과 송괴한 것에 대한 행위는 다 인정을 했고 한 원인 행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이 학생에 대한 다른 불순한 의도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의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했고 그걸 왜 그걸 말이라고 샛별양에게? A군은 경찰 조사 당시 샛별양을 특정해서 범행을 한 게 아니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거라 진술했답니다. 진수 씨는 A군의 진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실이 저기 맨 꼭대기 5층에 저 중간에 있는 저 교실입니다. 그 체육관 현관이 보이시죠? 저 체육관 현관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요. 그 2층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대요. 예. 그리고 다시 5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이 시커먼 학교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굳이 6학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아버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A군은 체육관과 본관을 이어주는 연결다리를 지나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고 거기서도 몇 미터를 더 걸어가야만 하는 샛별양의 교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본인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6학년 내내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여기만 들어가. 다른 반 아이들은 한 번도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6학년 반에 저희만 계속 피해를 본 거예요. 이건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없죠. 절대로. 샛별량이 타겟입니다. 이거. 그럼요.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A군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방송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학원에 와서 얘기했을 때 옆에서 그 아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공감하듯이 그거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들이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샛별양이 소변 테러를 당해 괴로워할 당시 오히려 A군이 샛별양을 위로해줬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소변 테러를 해놓고 본인이 위로해줬다고요? A군은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피해 아이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아니면은 그 피해 아이의 그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 언니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정인데 이제 전지전능한 그런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작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뭐 괴롭힘 당했을 때 뭐 힘들어하는 모습, 누굴까 의심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범인이 A군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경찰 조사와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A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출석 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학폭위만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아이가 크게 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이 아이를 크게 형사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전학을 가줬으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A군에 대한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다는 진수 씨. 그가 바라는 건 A군의 전학이었다는데요. 범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구속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집이 바로 여기고요. 학교가 바로 여기고 학원이 바로 여기예요. 이 200m 안에, 이 반경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 2명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동선이거든요. 취재 결과 진수 씨의 말대로 샛별량과 A군의 생활 반경이 학교를 중심으로 꽤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A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 제작진은 진수 씨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출석 정지 5일은 좀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석 정지 5일이라고 나왔는데 기간과 정도로 봤을 때 약간 경미한 징계가 아닌가 약해 싶거든요. 보이는데요, 저거. 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학부모들입니다. 교사이고 학부모들이에요. 저희가 무슨 법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말하는 피해자한테 또는 가해자한테 거짓말하네. 똑바로 말하세요. 진실대로 말하세요. 다그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다그칩니까? 저희 굉장히 부담되는 회의였고요. 선뜻 막 어떻게 하자라고 학폭에는 왜 해요, 그래?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측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강압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쉬운 지점들이 있네요. 아쉬워요. 강제 전학이 이루어지려면 점수가 16점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평가 항목에. 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서 강제 전학이 결정되지 않고 출석 정지 5일만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전학을 좀 막아야겠다는 어떤 의도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개월간 샛별량에게 소변 테러를 저질렀던 A군. 정말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을까? 대체 뭘까요, 정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받았을 정도긴 해요. 그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스트레스 풀 방법도 없고.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싸울 때 무슨 계기나 뭐 때문에 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빠랑 잘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뭐 화를 내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맨날 말했다고.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A군은 평소에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긴 했답니다. A군의 부모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미시에서 왔고요. 아드님 관련해가지고 조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저희 얘기 하고 싶어요. 큰 명함을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A군의 어머님은 대답을 피했는데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군의 아버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집안이 통지박살이 났어요. 제가 그럴 상황이 안 돼요. 죄송한데요. 경찰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금 다 됐잖아요. 통화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결국 답을 듣진 못했네요. 근데 도대체 A군은 왜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상대 여학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또는 뭔가 관심이 있거나 할 때 괴롭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미 소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본인이 배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소변이라는 것과 성적인 것과 동일시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소변 테러. 범인은 밝혀졌지만 샛별량은 여전히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샛별량은 언제쯤 이 모든 걸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저희 딸에게 와서 정말 미안했다. 저희 딸이 바라는 건 그거였거든요. 저한테 할 이유가 없어서 정말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던 게 범인은 잡혔지만 샛별량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왜 자신이 소변 테러를 당해야만 했는지. 그러게요. 뭐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저런 소변 테러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이 납득이 안 돼요. 가지는 않죠. 뭐 영상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가해 학생의 경찰 조사 결과 학교를 불법 침입했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물건을 훼손했다는 네. 이유로 재물 손괴죄 이 두 가지 혐의만 인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샛별량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불법 건조물 침입죄랑 손괴죄 외에 다른 범죄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샛별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샛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